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와, 충격적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부정선거 토론을 했는데요. 이제 이준석이는 이런 토론 하자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부정선거 이게 이제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그 어떤 카르텔이 있다라고 보면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슈가 확산되는 걸 싫어해요. 널리 퍼지는 걸 싫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입에서 그냥 부정선거 이 이야기를 사석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하는 걸 화제가 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준석이가. 자, 전한길 씨라고 하는 에너제틱한 인물. 그야말로 온몸 자체가 에너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런 토론을 성사시켰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준석이가 덜컥 걸려든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전한길 씨의 고도의 어떤 그 전략에 말려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석이가 이번 토론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 관련 방송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에 했던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게 많을 겁니다. 부정선거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실제 지금 부정선거 이 주장자들은 거의 전문가가 다 되어 있잖아요. 너무도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황들이 다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머리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준석이는 거기를 못 따라가 지금. 그래서 순수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실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음모론자다 그래 버렸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조만간 부정선거 기소가 일어납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 그러니까 글로벌한 차원 혹은 미국 전역을 뒤덮는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소예요. 조지아주를 이제 이 하나의 그 샘플로 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니까요. 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어떤 압수수색의 내용이 나왔고, 조만간에 이제 공식 발표가 이제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미국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야기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실체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하면은 중국, 차이나라고 하는 배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했고 관련된 이슈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그 범주 안에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패권 전쟁이죠, 일종의. 그 범주 안에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하위 카테고리로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그랬죠. 지금 부정선거 기획자들, 부정선거 카르텔, 여기 핵심 인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 이슈가 확산되는 걸 일단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거야. 지금 기적이 터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자 지금 난리가 났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일이 터졌죠. 여기 보시면요. 자, 이준석 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유튜브로 30만 명이 지켜봤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2만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 끝장 토론이었지만 사실 끝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걸로 자, 성패가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결정적인 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슈화가 지금 이루어졌고 거기에 더해 미국을 자극시킨 거죠. 미국을. 준석이는 부정선거가 있느냐, 그게 부정선거 증거가 되겠느냐라고 깐족거리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본 사람은 준석이가 무조건 닭발 오리발 내밀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준석이가 실수했던 거는 이거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몰아간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미국 이제 SNS에서 이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국 SNS입니다. 이게 한국 SNS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정선거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현역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부정선거 밝히기 위한 어떤 운동가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라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음모론자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 그야말로 이거는 발칵 뒤집어질 사안 아닙니까? 준석이가 그냥 평범한 시민이면 관계없어요.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주한 미 대사관, 미 국무부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이거 직보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날 수도 있는, 미국 못 갈 수도 있는, 벌써 천조국 파랭이는 여기 벌써 CIA에다가 신고 때렸다네요.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우리 부정선거 카르텔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벌써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이 이런 SNS를 공유하면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 SNS에서 뭐 엄청나게 밝은 인물 아닙니까? 바로 이걸 봤다라고 저는 보거든. 그럼 자신의 SNS에, 트루스 소셜에 이런 내용이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준석이는 이제 한 방에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이런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시점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국내에서 지금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보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정말 부정선거의 수혜자다. 수혜당이다. 그걸로 인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어쩌면 대통령까지도 가짜일지도 모른다라는 게 맞다 그러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관위 허위 비방 시 최대 10년 징역 논란. 왜 하필 이때 이런 법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거 아예 부정선거 거론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 선거 입틀막 법 아닙니까? 선관위 허위 비방 징역 10년. 야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게슈타포 만드나 반발하고 있고, 여당 부정선거론자 원팀이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전쟁이 부정선거를 놓고 양대 진영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 보고 목숨을 던져야 된다. 사직성이 필요하다. 지금 말이죠. 제도권 내 정치처럼 하려고 그러면요, 부정선거 거론도 못해요. 장동혁 대표는 난 국회의원 안 해도 좋아. 당대표에서 쫓겨나도 좋아라는 마음으로 부정선거로 싸워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하고 한동훈은 부정선거 절대 없다 쪽이거든. 그 둘과 각을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여기 쭉 보시면요. 선관위가 지금 이런 어떤 엄청난 악법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나경원 선거 독재 공포국가를 초래할 전례 없는 입법 독주. 자, 이거는 세계가 경악할 일입니다. 이들이 기본 법안을 원래 이걸로 목표하지 않고 이 끼워넣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다른 법안을 만드는데 뭐 별칙 조항 비슷하게 끼워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의 이게 판단인지 아니면 선관위 쪽에서 이거 의뢰해서 이렇게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정당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자체의 힘으로 이걸 막아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만일에 진짜 이게 가동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이하의 징역, 그 감당이 되겠어요? 자, 뭐 이런 일들. 자, 4심제 우려 속 재판 소원제법 통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3심제가 아니고 4심제가 되겠죠. 이 법이 또 이때 또 나왔어. 이게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 미국에서 엄청난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키기 혹은 민주당 지키기, 그런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법 왜곡죄 이런 것도 있죠. 판사들도 이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부 민주당 법이야. 민주당 자신들을 위한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이 나타난 겁니다.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도 이들이 지금 떨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떨고 있는 원인은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한국적 상황만 놓고 보면 이들이 떨 거 없는데 뭐 그까이 거 하고 이렇게 배짱을 부릴 텐데,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는 진짜거든. 이게 지금까지는 얼음장만 나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기소로 이어지잖아. 그걸 보면서 아차 잘못하다가는 이 바람이 한국으로 불똥이 튄다. 이들이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자, 이렇게 되면요,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예요. 의전 서열 바꿔야 돼. 1등 대통령, 2등 국회의장, 3등이 헌법재판소장이라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공동 3위거든요. 단독 3위가 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장이. 그럼 헌법도 바꿔야 돼,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아직 헌법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법 왜곡죄, 결국 이거 국민의힘의 작은 의석으로는 이거 못 막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아무리 해봐도 필리버스터 하는 그 사람은 고생이야. 뭐 특별한 효과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간만 하루 이틀 지체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4심제가 통과됐다라는 게 이게 맞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토론이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요, 피넷마이크 그 조회수가 500만 돌파했다 그러는데 조만간 1000만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시사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 중에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0만 확실합니다, 이거는. 자, 전한길 500만 명이 토론을 지켜봐. 이준석 부정선거면 우리 요구 들어라. 그러니까 이준석을 향해서 전한길 씨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머리 좋은 이준석 당신이 우리 주장을 제대로만 들었다면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장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라.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어떤 법을 제안하든가 뭐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역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준석이가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단 1도 없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토론을 못할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조회수가 터졌거든.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본인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준석이의 인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스케일보다도 훨씬 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감당 안 되는 게야.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 발언을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다. 그때 정답은요, 준석이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미국 사정에 대해서는 날 잘 몰라요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슬쩍 이렇게 그 상태를 능구렁이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준석이도 그런 거 보면요, 그 순간 당황했거나 아니면 머리가 잠시 이렇게 스파크가 일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툭 튀어나와 버린 거지. 음모론자다. 이거는 완전히 걸려들은 거라니까. 소위 이제 진한길 씨의 이제 초강수가 되겠죠. 유튜브 그 토론 방송 하기 전에 제가 하루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진한길 씨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미국 사정을 아마 거론해야 될 것이다. 그게 아마 결정적 한 수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바로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자, 이번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제일 놀란 것은요, 주류 언론들입니다. 와, 유튜브에서 그것도 실시간 시청자 수가 32만까지 가는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500만 터지고 1000만이 나온다. 이거는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제 거대한 영향력, 거대한 어떤 그런 관심, 국민적 관심이 확인이 됐잖아요.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뭐 가담자들이라고 할까? 실체한 자, 그런 실체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 토론의 가장 큰 공로자는 어쨌거나 전한길 씨, 그리고 준석이도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박수 소리가 날려 그러면 손바닥 하나로는 안 되거든. 반대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이 관련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은 뉴스가 터졌어요. 지금까지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림도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부정선거 관련 이슈 다 합쳐도 그 방송에 나갔거나 뉴스 나갔던 그 모든 그 물량을 다 합쳐도요, 이번에 이 하나만큼 안 돼요. 이번 이 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페넷마이크 부정선거 토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여기 1차고요. 2차 대폭발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기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아무튼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뭐 법 왜곡죄가 터지고 뭐 부정선거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게 되면 징역 10년이냐 뭐 던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민주당 뭐 지들 세상이야 완전. 그러니까 법을 통한 지배, 법치라고는 해도요, 이런 것은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 그리고 야당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완전한 전체주의적 독재다. 좌파 전체주의가 가장 잔인합니다. 우파 전체주의보다도 더 무서워요. 근데 전체주의는 사라졌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이 전체주의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 근데 혁명이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부정선거를 매개로 한 미국과 공조, 자유진영의 공조, 자유세력의 공조, 이것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예, 그걸 통해서 판을 뒤엎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아무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와, 1000만 조회. 자, 준석이는 과연 미국을 갈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진짜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